안녕하세요. 톡톡 클래식 최연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계시는 곡 다 아시는 곡이죠. 정말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곡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토벤의 생애와 그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 특히 인사들, 곡과 함께 소개합니다. 베토벤은 보통 1800년을 그 낭만 시기의 시작점으로 볼 때 고전 시대 20년, 낭만 시기 20년 정도를 지낸 음악가예요. 그의 작품 활동을 이런 사회적 영향이나 또 주변 인물들, 그리고 또 경제적 상황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최초의 음악 스승은 궁정악단의 전속 테너 가수였던 그의 아버지였고, 또 할아버지 역시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의 어머니도 여의고, 또 17세는 두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고 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린 베토벤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그가 남긴 편지의 시기를 볼 때 베토벤 음악 활동 후기, 그러니까 1815년 이후 후기조차 펴지지 않았던 그 경제적 형편을 살펴볼 수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1818년에 그가 남긴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거의 벼락질을 하게 되었으니 일부러 궁색하지 않은 척 해야 한다. 또 다른 편지엔 작품 제106번의 소나타는 궁색한 사정에서 쓰여진 것이다. 빵을 벌기 위해 작품을 써야 한다는 건 정말 기막힌 노릇이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슈퍼르에 의하면 베토벤은 빈번히 구두가 헤어져서 외출할 수 없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출판사에는 막대한 빚도 있었기 때문에 작품을 내도 베토벤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격동의 사회 시기에 베토벤 자신도 이전에 궁정음악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장된 직장에 있었던 핸델이나 바하에 비해 그를 후원하려고 했던 백작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사회적인 불안으로 모두 이제 도시를 떠나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악 활동으로 생계를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일명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두 번째, 베토벤의 교육과 그의 스승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의 나이 9살 때 음악 교육을 아버지한테 받았지만, 그 당시 모든 음악가들은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 가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토벤도 역시 모차르트를 만나고 싶어 했으며 하이든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핸델과 바하와 그리그와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초상화를 나는 내 방에 걸어 놓았다. 그것들은 내 인내력을 강하게 해준다. 네, 이도 그가 남긴 여러 가지 그 증거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음악적인 꿈과 그리고 또 그 자신의 그 기대를 여러 가지 풀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부푼 마음을 품고 하이든의 제자로 들어갔지만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작곡가였던 하이든은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향곡도 그렇고 다른 작품들을 의뢰받아서 그 일감이 많이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시간에 베토벤을 가르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훌륭한 스승의 본을 곁에서 보는 것만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나 또 발달된 통신으로, 그리고 또 코로나로 화상 레슨까지 발달된 지금을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되지만요. 레코딩이나 미디어가 전무했던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하이든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또 하나의 베토벤의 경력이 된 겁니다. 수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베토벤은 불평을 종종 했지만, 음악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현악 사중주곡의 탄탄한 구성과 또 교향곡의 중심을 배우는
때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모차르트, 하이든과 동시에 살았던 베토벤. 성실했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한 무한한 자존감으로 때론 지나치게 예민했고 또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베토벤의 일화 중 종종 그의 주변 인물들과 마찰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베토벤의 작품 발표에 딴 생각하느라고 건성으로 이제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무지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베토벤이 한동안 스승을 찾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이든은 말년에 이렇게도 무심하게 스승을 찾지 않았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작품 발표에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올 정도의 건강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베토벤을 격려해서 베토벤이 정말 감동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다른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던 스승은 살리에리입니다.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들에게 알려진 아마데우스 속에 재조명된 살리에리는 칸타타를 비롯해서 성악곡, 작곡의 기법을 배웠다고도 해요. 또 다른 인연들은요, 나폴레옹과 괴테와의 일화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당시 프랑스의 왕을 중심으로 한 그 귀족 정치에 정말 식물이 난 그 프랑스 사람들을 대변해서 자유,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혁명가였고 공화정 정치를 대변하는 나폴레옹의 정치, 또 그를 아주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교향곡 3번을 작곡했고요. 악보의 표지에는 보나파르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그의 이름을 적을 정도로 좋아해서 이렇게 적었지만 나폴레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스로 황제에 즉위했다는 소문이죠. 소문을 듣고 정말 너무 분노해서 악보 4번을 탁 찢어버렸다고 해요. 베토벤은 2년 뒤에 1806년 교향곡 3번을 출간하며 보나파르트라고 썼던 걸 대신 한 사람의 영웅을 회상하기 위해 작곡했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환호했던 베토벤의 성향을 또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일화는요, 괴테와의 인연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존경하여 괴테가 쓴 희곡 에그몬트를 읽고 감명받아 에그몬트 서곡을 작곡합니다. 에그몬트는 당시 네덜란드의 독립운동가였는데 에그몬트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은 괴테가 희곡을 썼고요. 그 희곡을 읽고 감명받아 쓴 이 서곡이 오늘날까지 많은 오케스트라 그 연주에 첫 곡으로 자주 올려지는, 그래서 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곡입니다. 음악 양식에 따른 베토벤의 생애 주기표를 좀 보면요, 좀 딱딱하지만 초기는 베토벤의 교육 시작인 본 시절부터 오스트리아 빈 전기 시기까지, 그러니까 1803년까지인데요. 그 시기에는 교향곡 1번, 2번, 또 6개의 현악 자중주곡, 또 감람산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가 대표적인 작품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기에는 모차르트, 하이든의 영향을 벗어나서 독창적 작법을 만든 1814년까지예요. 교향곡 3개, 3번, 5번, 6번, 그리고 또 피아노 소나타 발트슈타인, 또 피아노 협주곡 4번, 5번, 그리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고요. 또 후기에는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이룬 후에 독자성을 갖고 자신의 의식과 또 심오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마지막 생애 시기인 1815년부터 그의 말년 1827년까지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곡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향곡 9번과 장엄 미사곡을 대표곡으로 꼽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로맹 롤랑이 쓴 베토벤의 생애라는 전기를 보면요, 책의 앞머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웅이란
오랜 세월의 초인적인 분투와 노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인류의 용기와 위안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으로, 그런 의미에서 베토벤이야말로 영웅의 대열의 맨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음악가에게 청력을 상실하는 큰 좌절 앞에서도 운명에 굽히지 않고 훌륭한 작품으로 20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위안과 힘을 주는 베토벤을 돌아보며 여러분도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